네, 물질 추출론 2주차 강의 2차 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차 1교시에는 사실은 이제 지난주 서론 시간에 다루었었던 내용 중에서 왜 그럼 우리가 분리정제라고 하는 물질 추출론에서 다루게 되는 분리정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실제로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 발효라든가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용 물질을 생산한 후에 분리 정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고 전체의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용 중에서 적게는 10%에서 20%지만 많게는 90% 이상의 분리정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분리정제하는 그런 이제 요소 기술들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리가 되는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지, 즉 기계적인 조작을 통해서 분리를 하느냐, 아니면 물질 이동 조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정을 통해서 분리 정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개괄적인 내용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가 기계적인 분리를 갖다 통해서 분리 정제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아주 일부만 이제 다루게 되고 대부분은 물질 이동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 분리 정제 공정을 갖다 이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러한 내용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뤘었던 잠깐 언급했었던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면서 서로 이제 섞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이제 계에 대한 이제 그 예로서 증류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죠. 디스틸레이션. 예,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증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휘발도 또는 뭐 증기압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라 그럴까, 이제 그 휘발성, 예, 이런 것들의 차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갖다가 성분별로 분리하는 이 방법을 갖다 우리가 디스틸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보시는 것은 그러한 이제 증류 중에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단순 증류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simple distillation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두 혼합물의 화학 반응이 없이 물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휘발도, 끓는 점 차이인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분리를 갖다 이제 하는 방법이죠. 저렇게 그 플라스크 안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걸리도 좋고 맥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와인도 좋고 그걸 갖다 이제 저 안에다 집어넣자고 하자고요. 아마 그 여러분들의 경우도 우리 이미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단순 증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명과학 기초 실험에서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와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열을 갖다 이제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는 알코올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에틸 알코올의 경우에는 80도 내외에서 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80도 내에서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80도 정도가 되면 막 이제 증발을 하겠죠. 물은 1기압 상태에서 100도씨나 돼야지 끓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확 끓면은 증기가 돼가지고 나올 때 그때 이렇게 냉각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얻어지는 것은 알코올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물질이 얻어지겠죠. 그렇죠? 교수님 80도에서 알코올이 끓는다 그러는데 그럼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왜 나와요? 여러분들 뭐 밖에다가 여름에 30도만 돼도 빨래 널어 놓으면 다 증발하잖아요. 그쵸? 온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증발하는 양이 아주
적을 뿐이지 증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화를 안 하는 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물도 일부 이제 섞여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알코올의 농도가 높은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거죠. 조금 전에도 잠깐 예를 갖다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막걸리를 갖다가 증류를 해서 끓여가지고 거기서 빨리 휘발이 돼서 증발이 돼서 나오는 알코올을 갖다 이제 모아놓은 것이 이게 이제 소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것이 이제 안동 지역의 안동 소주인 것이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배주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증류주로 유명한 이제 술이고요. 요것이 이제 바로 이제 증류고요. 자, 요런 이제 증류의 종류 중에도 요거는 비교적 단순한 혼합물들이 섞여 있고 그럴 경우인데 뭐 주로 이제 물하고 알코올 정도가 이제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상대 휘발도차를 갖다 이용하는 것이. 그런데 이 휘발도차가 다양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원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vacuum distillation 그래서 감압 증류를 해요. 예. 감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vacuum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끔 이제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진공의 의미가 공기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압력이 대기압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다. 더 낮은 상태의 압력을 진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vacuum distill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진공의 상태, 즉 압력이 적은 감압되어 있는 상태의 증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제 감압 증류는 진공 조건, 즉 압력이 낮은 상태. 그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증발이 돼요. 휘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혼합물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압력이 낮은 거하고 뭐 끓는 점이 낮은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산에 올라가서 등산 가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밥을 이제 지어서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보니까는 밥이 좀 설이 익었다.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압력이 낮습니다. 예, 대기압이 낮아요. 대기압이 낮은 상태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져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릴 게 이제 뭐냐면 설명을 해드릴 게 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끓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압력하고 어떤 물질이 이렇게 막 증발이 돼서 기화가 돼가지고 증발이 돼가지고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하고 같을 때를 갖다가 끓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물의 경우가 뭐라 그랬어요? 일기압, 대기압 상태에서는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의 경우는 물이 이제 막 증기로 바뀌면서 100도가 되면은 그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대기압하고 같아진. 즉 물의 경우에는 100도씨일 경우에 1기압 정도의 증기압을 나타내요. 그게 우리 보통 상태에서는. 그러면 교수님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바로 산꼭대기 올라가면 압력이 낮잖아요. 그렇죠? 주변이 1기압일 때는 물이 100도가 돼야지 증기압이, 즉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1기압을 갖다 나타내는데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예를 들어서 0.9기압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물이 100도가 안 돼도 그때 나타내는 증기의 압력이 0.9기압 정도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할 때 100도가 넘어야 쌀이 잘 익고 그럴 텐데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한 92도 정도가 됐는데 막 그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산 주변의 압력하고 같은 그런 끓는 점을 나타내면 쌀이 제대로 익겠냐고요. 100도씨에서 익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이 익는 거죠. 반대로
압력을 굉장히 높이면 끓는 점도 높아져요. 즉 증기압도 높은 온도가 돼야지 비로소 이제 그 압력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압력밥솥 같은 경우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압력이 높은 상태, 일기압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100도씨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온도인 뭐 예를 들어서 한 110도, 120도에서 끓으니까 쌀이 더 잘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게 익기 때문에 압력밥솥은 그렇게 이제 밥맛이 더 차지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잘 익기 때문에. 바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압력을 낮춰주면 더 낮은 온도에서 증발하게 되고 휘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쓸 수 있냐면 비타민, 아미노산, 단백질 같은 천연물질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분리를 하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증발을 시켜가지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압 증류를 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비타민, 아미노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변형이 오고 변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양분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분리를 해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감압 증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성분의 끓는 점이 서로 다른 그런 성분들의 물질을 갖다가 이제 바로 끓는 점 차이, 즉 증기압 차이로 분리를 갖다 이제 해내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원주. 분별 증류라고 얘기합니다. fractional distillation.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성분별로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각 성분마다 끓는 점들이 달라요. 예. 그래서 원유를 갖다가 이제 정제를 해서, 그래서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을 얻을 때 바로 이렇게 끓는 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끓는 휘발유가 제일 꼭대기에서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더 높은 온도. 그 밑에 내려오면 더 높은 온도. 밑에가 400도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식은 상태에서도 증기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끓는 점이 낮은, 즉 휘발성이 좋은 가솔린, 휘발유부터 등유, 중유,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 분별 증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수증기 증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증기 증류는 뭐냐면 증류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열원으로서 또 그리고 휘발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휘발성이 크거나 열에 약한 물질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수증기하고 같이 따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전체 수증기의 압력, 그 다음에 어떤 저 물질의 증기 압력 더해져 가지고 주변의 압력하고 같은 그러한 이제 증기압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끓기도 하지만 저 수증기에 의해서 휘발성이 좋은 녀석들이 딸려 나가는 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에센셜 오일들, 장미라든가 라벤더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 추출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기를 갖다 집어넣어주고 저 안에는 장미 꽃잎을 갖다 많이 집어넣어두면 증기에 의해서 거기 휘발성이 좋은 녀석이 따라갔다가 다시 냉각을 시켜주면 이렇게 액체 상태가 되는데 에센셜 오일, 그쵸? 장미 오일은 밀도가 낮으니까 꼭대기 뜰 테고 물은 밀도가 높으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서 저렇게 오일만 분리해내는 이것이 바로 수증기 증류예요. 이러한 수증기 증류를 갖다 많이 응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미, 라벤더 뭐 이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할 때 쓰는 건데요. 이러한 수증기 증류 장치들이 실제로 증류를 하고 그러는데 에센셜 오일을 갖다 만들고 그러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저기 우리 실험실에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 실험할 때 그쵸? 우리 생명과학 기초 실험할 때 저런 것들을 썩어서 에센셜 오일을 갖다 이제 분리해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이제 장치가 있고요. 또 비슷한 유형으로 이러한 장치 말고 또 비슷한 유형으로 또 있죠. 바로 이렇게 조금 이제 규모가 큰 대량 생산용 수증기 증류 장치고요.
예. 요렇게 요분은 저 뒤에도 보면 라벤더 꽃이 있잖아요. 저런 라벤더를 길러서 저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증류를 시켜서 그래서 라벤더 오일을 얻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진을 갖다가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라벤더 밭에서 라벤더를 베서 거기서 증류를 해서 얻는 그런 과정을 갖다 우리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라벤더를 많이 재배를 해서 그건 이제 꽃하고 줄기하고 같이 뱁니다. 엄청나게 재배를 했죠, 이 사람은. 최대한 양을 많이 넣기 위해서 저렇게 막 그냥 위에 와서 밟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요게 이제 보일러예요.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 보일러도 켜고 이제 스팀이 이제 저기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일을 갖다가 이제 만들겠죠. 요렇게 이제 오일이 얻어지게 됩니다. 한 25분 정도 지나면 순수한 오일이에요. 이게 진짜 에센셜 오일. 아까 엄청난 양의 라벤더를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오일이 그렇다고 그렇게 많으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일은.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에센셜 오일 용기에다가 담아서 여기다가 상표도 붙이고 실제로 판매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수증기 증류예요. 이렇게 라벤더를 갖다 얻는 과정을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요렇게 라벤더를 이제 얻는 과정을 갖다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 가까운 일본에도 북해도라고 하는 홋카이도라고 하는 데 가면은 어마어마한 라벤더 평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한번 여러분의 힐링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기 후라노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북해도에 있는 나카토미 쪽이라고 하는 데 있는 데고요. 그대로 영상으로 담아놓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농장이라고 그럴까 펼쳐져 있냐면요, 평원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아요. 이렇게. 라벤더, 그 다음에 백합, 그 다음에 노란 꽃,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평원이 펼쳐집니다. 감동적이에요. 조금 전에 보신 건 노란 백합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면적에다가 이렇게 다 심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도미타 농원이라고 라벤더 이제 그 농원인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게 된 거기에는 사연이 많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해도 홋카이도에는 라벤더를 갖다 심어서 거기서 이제 향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농가 소득원으로 삼았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1970년대에 들어오니까는 이게 화학 향료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홋카이도에서 이 라벤더라든가 이런 향을 갖다가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던 사람들이 이제 소득을 갖다 점점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미타 농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농원을 갖다 지속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5월 이제 초에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농장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벤더 농장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트랙터를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부 밭을 갈아엎기 시작해요, 처음에. 근데 막 그 라벤더가 쓰러지면서 우두둑 우두둑 하는 그런 소리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같아가지고 처음에 갈아엎기 시작하다가 중지했대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한 번만 더 해보자. 계속 한번 해보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때마침 이 일본의 이제 그 철도 회사에서 만들어낸 달력 있잖아요. 거기에 이 북해도의 풍경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풍경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서도 저렇게 이제 라벤더 그 밭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서 오니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다시 가꾸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이 라벤더 농원을 갖다 보기 위해서 연간 100만 명이 아시아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벤더가 피는 계절이면 이렇게 임시 열차까지 운행을 해요. 어마어마한 이제 감동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철이 되면은 그냥 어디를 갈 것 없이 꽉 차게 됩니다. 차, 사람. 이렇게 뭐 기차역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시골인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길에 전부 차들이 서 있고 도로마다 또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런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진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라벤더를 베서 그래서 향료를 만들고 그랬던 것들도 박물관에다 전부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미타라고 하는 분이 만든 라벤더 박물관, 자료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자료들을 갖다 전부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썼었던 저거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실제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일하던 사진 그런 것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이웃나라 얘기고 남의 나라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는 진짜 그 화학 향료가 나오면서 갈아엎으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그런 이제 감동적인 내용을 책으로도 써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런다고 해요. 역시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런 거를 보니까 감동적이긴 한데, 배도 좀 아프더라고요. 일본에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나? 제가 자료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라벤더를 평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우리나라의 얘기에도 한번, 요것도 감동적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평창에 있는 평창 라벤더 팜이라고 하는 데예요. 잘 보시면 (2006년에) 시작했어요.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됐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다 장마로 그냥 다 떠내려가고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2010년에는 이제 이렇게 라벤더 농원이 쫙 이제 갖춰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이제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0년 말에 12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39일간 거의 한 40일 동안 한파가 우리나라에 몰아닥칩니다. 그래가지고 또 완전히 싹 다 죽어요. 또 다시 2011년에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은 이제 다시 라벤더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유기농 이런 그 재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 이제 따서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여름철에는 이렇게 이제 라벤더가 피는 그런 계절이 되면 2013년 5월의 모습이고요. 라벤더 꽃이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써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또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허브를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체험을 하러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다시 또 영상을 갖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최근 거. 안녕하세요. 평창 라벤더 팜의 수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명원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이 저하고 같이 이 아로마 테라피 공부도 하고 그러셨어요. 만년평 되는 도시의 유기농을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인증을 받게 됐어요.
저희 평창라벤더팜에서는 저희 농장을 둘러보고 향기를 맡고 만지고 먹어보고 잘라보고 이러면서 힐링할 수 있는 향기치약과 그 다음에 허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허브 비네가가 있고 향수를 만드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고요. 힐링하고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라벤더팜에는 기본적으로 유기농업을 기르는 허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차들이 나와요. 그래서 차가 내추럴 차도 있고 이렇게 손쉽게 드실 수 있는 생과티비 카모마일이라든가 라벤더 차라든가 페퍼민트라든가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마찬가지 나오고 있고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 실제로 블루베리 즙도 팔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샴푸 종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라벤더팜에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마음껏 힐링하실 수 있고요. 많은 곳을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When we wake, hear the birds and sing the song. Side by side, our fears are gone. 지금은 훨씬 All the good times just begun. 멋있어졌죠,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정도 틀이 이제 갖춰졌어요. We know what we have, let's hold on tight. Fou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bright. You and I, we got it. We don't need no more. Even in the hard times. 네. 제가 유튜브에서 참고로 얻은 그런 이제 영상들을 같이 올려놨고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은 2교시는 증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